네, 지금부터 키티가 고속도로에서 혼자서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켜지는 소리가 났는데요. 바로 꺼지네요. 왜냐면 바로 저 멀찍이서 하이패스 구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이패스 구간 그리고 터널 이 두 군데에서는 스스로 끕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꺼졌고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이름이 너무 기네요. 오파 내비라고 앞으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패스를 통과하고 나면 오파 내비가 다시 켜질 거고요. 네, 돈 나가는 소리가 방금 났지만 전기차라서 톨비도 절반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제일 좋아요, 저는. 네, 방금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오파 내비가 켜졌으니까 키티 혼자서 주행을 시작했고요. 지금 운전대 위에 손이 올려져 있지만 전방 주시 의무 때문에 손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제부터는 키티 혼자 운전을 하고 대신 차로 변경을 할 때 차선 변경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해, 아니면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는 사실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뭐 그 일만 할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파 내비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진입 진출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갈아타는 구간에서는 속도 조절을 제가 약간씩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속도를 5km 단위로 쭉쭉 올려줬는데요. 왼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가 승인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느리게 가고 있는 트럭이 보이는데요. 저 트럭을 추월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지금 추월하자고 키티가 저한테 제안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바로 1차로 추월 차로로 차로 변경했고요. 이제 저 트럭을 추월해서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행 차로로 들어가자고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자마자 바로 제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자고 키티가 제안을 했지만 계속 제가 무시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 앞에 지금 주행차로 쪽에 큰 트럭이 하나 더 있잖아요. 조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그래서 저 트럭까지 추월을 하고 그 앞에 또 트럭이 있네요. 네, 그러면 저 트럭들을 다 추월하고 그 다음에 주행차로로 들어가려고 키티가 제안하고 있는 차선 변경을 무시했습니다. 트럭을 다 추월을 했지만 지금 교량 위라서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차로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점선으로 바뀌면 키티가 똑똑한 키티가 바로 저한테 변경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네, 점선 되자마자 저한테 차로 변경을 하자고 제안을 하네요. 네, 그래서 주행차로로 제가 바꿔 탔습니다. 지금 오파 내비 중계를 하면서 보니까 세차를 좀 깨끗하게 하고 촬영을 할 걸 그랬습니다. 앞 유리가 좀 너무 지저분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운전대 위에 운전자의 손을 인식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으로 한쪽 운전대에 무게감을 실어서 손을 올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전대를 꽉 쥐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손을 올려놓고 손의 무게감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 저런 상태로 잡고 있으면 가장 인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잡고 있으면 사실 팔의 힘을 완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장거리 운행할 때요. 지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은 보통에 되어 있고요. 대신에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승인하는 모드로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지난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기능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운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는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승인하는 모드로 두고 주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중계는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승인하는 모드에 두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또 저속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으니까 추월하자고 제안을 바로 하네요.
그래서 깜빡이를 아래쪽으로 길게 내리지 않고요. 그냥 살짝만 손을 갖다 대게 되면 키티가 제안하는 차선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요,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하고 싶을 때만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차선 변경을 한다던가 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서 차선 변경까지 하면서 차량이 스마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주변 교통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스마트하게 차선 변경까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승인하는 모드로 두고 쓰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행차로로 들어가고 싶은데 키티가 제한을 안 해줘서 제가 그냥 깜빡이를 넣어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차선 변경을 승인 요청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선 변경하고 싶을 때 방금처럼 깜빡이 레버를 넣어서 그냥 차선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저속 차량이 보이자마자 또 차선 변경을 제안을 해서 제가 승인해 줬습니다. 예전에 오토파일럿이 그랬듯이 초창기 버전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실력이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1년, 2년 만에 정말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파 내비도 실력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읽어서 차선 변경을 하고 속도를 줄이고,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커브에서 속도를 줄여서 또 진입할 때는 속도를 높이고, 뭐 이런 모든 작업을 거의 자동화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1년 안에 거의 고속도로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 2019년도 4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몇 달 안에 가장 초기 버전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FSD,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을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계속해서 좀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스마트 서먼, 그리고 NOA, 그리고 FSD 프리뷰, 우리나라에는 배포가 안 되었지만 북미 유저들한테는 FSD 프리뷰 기능이 제공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 프리뷰 기능에다가 실제로 차량이 교차로에 신호등이라던가 스탑사인, 교통 표지판, 그런 것들을 읽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차량이 거기에 반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아직은 이제 차량이 반응하는 기능까지 나오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의 가장 초기 버전 정도는 몇 달 안에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초기 버전은 물론 아주 만족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오파 내비처럼 펌웨어 버전이 올라갈수록 계속 안정화되는 것처럼 완전한 자율주행도 버전이 올라갈수록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위해서 진출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실선 점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차선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점선 실선으로 방금 바뀌었습니다. 점선 실선으로 바뀌자마자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제가 약간 줄여줬고요. 그 다음 한 차로 더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마 이 차선 변경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깜빡이를 스스로 넣으면서 스스로 옮겨갈 겁니다. 네, 지금 오른쪽 차로로 스스로 혼자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한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더 줄여줬고요. 네, 속도를 계속 더 줄였습니다. 이 커브를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커브가 끝날 때 정도부터 이제 속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키티 혼자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제한속도 부분을 오른손으로 터치해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제한속도 플러스 10으로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 제한을 했고, 그 차로에 느리게 가는 트럭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다시 추월 차선으로 차선 변경 제한을 했고, 제가 승인하자 차선 변경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갈아탄다거나 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경로를 주행하기 위한 차선 변경은 운전자한테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차량이 깜빡이를 놓으면서 스스로 차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구간은 전에 제가 오토파일럿만으로 115km를 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구간과 똑같은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행선이었고요. 지금은 상행선 쪽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115km를 그때는 기본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으로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드의 차이점은 차선 변경을 운전자가 결정하고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가 결정을 하고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운전자가 승인을 해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운전자 승인 없이 차량 혼자 차선 변경을 맘 놓고 휘젓고 달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드도 있긴 있습니다. 매드맥스 모드에 두고 차선 변경에 대한 운전자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해놓으면 차 혼자 휘젓고 다니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그게 아직은 너무 정신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모드는 쓰지 않고 운전자가 승인하는 모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량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번 고속도로에서는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차로 쪽에도 차가 많고 양쪽 차로 모두 교통량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읽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키티도 주행차로를 굳이 차선 변경을 하자는 제안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있네요. 지금 버스가 약간 좀 급하게 들어왔는데요. 네, 키티가 아주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도 잘 대처했죠. 대형 버스가 꽤 급하게 들어왔는데요. 사실 기존의 오토파일럿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것도 정말로 운전자가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파 내비까지 출시가 되면서 더욱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앞에 저속으로 가는 차량 때문에 추월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이 좀 한가한 틈을 타서 또 차선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더니 차선 변경을 잘 했습니다.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 주행을 위해서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잠시 후에 고속도로를 이제 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표시가 떴었고, 또 차선 변경 제한이 들어와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경로 주행을 위한 차선 변경은 알람 사운드를 꺼놔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알람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설정에 관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타이탄 트럭이 앞에 있었는데요. 그 차량까지 정확히 잘 인식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이 운전할 때도 저런 경우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내가 차선 변경을 할 때 그 반대편 쪽에서 다른 차량이 내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차로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버스가 제 차로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저속 차량이 제 차로 앞쪽을 막자마자 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제가 승인을 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급가속, 급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거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차량이 센터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오토파일럿 주행 화면은 사실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얼마 전 오토파일럿 개발자 구인 공지를 올리면서 참고로 같이 올린 오토파일럿 영상을 보면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차량의 FSD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비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복잡하게 바쁘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처럼 주행할 때도 계속해서 컴퓨터는 그렇게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기 1km 전입니다. 900m. 그런데 제가 지금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했네요. 그랬더니 다시 빠져나가려면은 2차로로 넘어와야 된다고 차량이 계속해서 저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시하자 경고음까지 보내줬는데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차량이 계산한 경로 말고 그 다음 진출로에서 빠져나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도도 약간 줄이면서 계속 빠져나가자고 했는데 끝끝내 무시했더니 결국은 오파 내비를 껐다가 방금 또 다시 켜면서 새롭게 경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진출로에서 빠지는 것으로 다시 경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고 키티가 제안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말을 들어줬습니다. 진출로 800m 전입니다. 700m, 600m, 500, 400, 300, 200, 속도가 줄어들었고 100m 전입니다. 스스로 깜빡이를 넣으면서 진출로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속도를 낮춰주고 있네요. 커브길이 급한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속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오파 내비가 꺼지는 소리가 방금 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주행이 끝났고 현재 상태는 그냥 기본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